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어떤 분석을 할 때 툴을 사용하는데 보통 소프트웨어로 된 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실험이나 아니면 그런 분석을 했던 논문을 잘 보시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버전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때 확인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과는 달리 요즘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연구를 진행할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한번 선택하기까지 과정도 신중해야 하고 또 어렵지만 더 중요한 건 한번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이걸 꾸준히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하시거나 뭔가 분석을 하실 때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가 무료인지 유료인지를 확인해 보셔야지 되거든요. 무료라고 하면 보통 오픈소스로 개발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유료로 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로 된 그런 무료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여부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게 되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셨을 때 출처 표기를 명확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출처는 보통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출처 표기를 해라 이런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시고요. 보통은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뭐 인터내셔널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좀 어렵다, 그런 걸 찾기가 힘들다 하시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던 논문들에서 어떻게 출처 표기를 했는지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출처 표기를 하실 때는 논문 한두 개만 보시지 마시고 그걸 사용했던 그런 출처 표기를 했던 논문을 한 몇 개는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많은 논문들은 그런 출처 표기를 명확히 하겠지만 또 어떤 논문들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처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내 논문도 또한 그렇게 출처 표기가 모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원전이 아닌 다른 어떤 논문들을 다시 참조할 경우에는 여러 개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고, 가장 좋은 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그 사이트에서 원래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료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시범 활용인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 중에 일부 기능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능에 제한이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둠의 경로라고 해서 이런 유료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제대로 라이센스가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때 기간 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나중에 곤란할 수도 있는 게 보통 그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길어야 한 달 아니면 아주 길어야 한 몇십 일 정도일 텐데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보통은 몇 개월에서 1년, 2년, 몇 해를 거듭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실험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졌을 때 이 라이센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실험이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게 실험이 점점 거듭되어 갈수록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잖아요.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도 나중에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유료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무료 정책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칫 예민한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소프트웨어나 툴이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건지 여부를 좀 아시면 좋아요. 이게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연구 분야의 그런 논문들을 보시면 최근 논문들을 보시면 주로 어떤 툴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찾아보시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대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실험한 어떤 부분 자료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세미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뭐 소스 코드 이런 것까지 같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짜들을 한번 봤을 때 아, 이게 최신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되면 아, 이게 그래도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보통 저희가 논문에서 어떤 툴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해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됐는지까지는 세세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논문의 어떤 지면의 분량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가끔은 되게 고급 정보도 검색 엔진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찾아보시면 실험하실 때 도움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툴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활용되는 거라면 같은 실험에 대해서도 다양한 버전의 예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 이런 맥락이구나 하고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나 툴에 관련된 한국어 책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공공도서관에는 그런 자료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 도서관에 가보시면 그런 툴들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지 사용법에 관한 다양한 버전의 책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몇 개 보시면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논문이라든지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기 때문에 그걸 세세하게 다 정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부분에 특히 어려움이 있고 막혀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영어 자료들을 좀 많이 본다 하지만 그런 뭐 툴에 관련된 것까지 영어로 된 걸 일일이 다 이제 웹에서 자료를 찾아서 숙지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하나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그래도 좀 시간을 들여서 그 툴에 대해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번 쭉 정리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히고 했을 때 그렇게 한글로 된 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실험하시거나 분석을 하실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하나, 어떤 기준에서 선택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도 지금 소셜 네트워크 분석 툴을 하나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자료들 막 찾다 보니까 아,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찾고 계신 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준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기준으로 찾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